8대 종목 목표 주가 수정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에코프로 BM을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PPT가 있어갖고 이제 PPT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하거든요.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고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은 댓글란에 이제 쳐주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에코프로 BM 적정 주가를 한번 계산해보자.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잠깐 채팅 보니까 졸리다는 말도 있고 욕 한번 해달라는 말도 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주목하시면서 작가님 계속 졸지 말고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저기 계산기 하고 저 뭐야 이거 필기 메모해갖고 해보라고 좀 제발 좀. 예, 안녕하십니까. 배터리로 물리신 분들 다 들어오셨습니까? 그럼 박순혁의 직구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라이브 진행하는데 이제 배터리 종목 뭐가 제일 걱정인지 이제 한번 쭉 적어 주시면 방송 말미에 한 30분 정도 이제 걸쳐갖고 이제 뭐 질의응답하는 시간 이제 가질 거고요. 오늘 두 분 이제 저랑 같이 해주시는 이제 중희 군과 호수군인가? 그렇죠. 이름을 내가 모르겠어. 만날 때마다 여쭤보시는 거 남자 이름 외워지지가 않아. 각자 소개하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대기업에서 우리 박순혁의 직구직설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한중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8대 종목 목표 주가 수정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에코프로 BM을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PPT가 있어갖고 이제 PPT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고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은 댓글란에 이제 쳐주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에코프로 BM 적정 주가를 한번 계산해보자.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3년 후에 적정 주가 계산은 어렵지 않다. 밑에 요 분이 이제 그 유명하신 이제 쉽게 그림을 그쵸. 그리시는 참 쉽죠. 하는 이제 이분 말씀대로 어렵지 않다. 첫 번째로 3년 후에 주당 순위 EPS를 객관적으로 추정한다. 객관적으로 이제 빨간색 줄 쳐놨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추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보통은 이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할 때는 이제 기관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추정치를 바꾸기 때문에 전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으로 하죠. 15만원까지 떨어뜨려야 되니까 추정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기 위해 갖고 유럽에서 이제 EPP가 이 관련해서 복귀를 바꾼다. 네. 이 바꾸는 거 감안해 갖고 추정치를 15% 감하겠다 해서 가격을 떨어뜨린다고. 그러니까 입맛 좋을 대로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 네. 그러니까 그 말 같지도 않은 거지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지금 메이도가. 근데 그렇게 치면은 리포트의 기본적인 취지와 의미가 아예 예, 지금 아예 사라졌습니다. 실제로 사라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지금 실제로 사라졌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실적 추정인데, 네. 실적 추정 다 개판이야, 지금. 안 맞아. 하나도 안 맞고. 그러니까 우리 기관분께서 많이 갖고 계시면 이게 바이를 써야 되니까, 네. 그 바이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이 추정치를 올려드려야 되고. 그렇죠. 소스가 또 있어야 되니까. 소스가 있어야 되니까. 막 그런 식이고, 기관분께서 공매도 씌었으면은 그 공매도 맞게 적정 주가가 떨어져야 되니까, 그럼 추정치 낮춘다고. 그렇죠. EPP가 해갖고 이제 유럽에 해서 이제 2035년 그 법안 폐지한다. 아니, 아무 결정된 것도 없잖아, 지금. 불가능하다고. 지금 100% 불가능한데, 그거를 지 맘대로 가능성이 있다. 이러고는 15% 이제 실적 추정치 감해갖고, 그래서 20만원 목표가 있던 걸 15만원 떨어뜨린 거라니까. 아니, 이건 범죄라니까, 범죄. 이거는. 금감은 뭐 하냐고, 진짜. 작당을 한 거죠. 작당을 한 거지, 이거는. 대놓고. 그럼 오늘 방송에서는 작가님이 예. 생각하시는 컨센서스를 토대로 적정주가를 그렇죠. 계산을 해주시는 거죠. 예, 그렇죠. 이 3년 후에 EPS를 객관적으로 먼저 추정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구해진 EPS에다가 적정 PR을 곱하면, 그러면은 적정 주가가 구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쉽잖아요. 사실 이게 두 개만 하면 된다니까. 네. 기본 베이스죠. 예, 네. 두 개만 하면 되는데, 근데 뭐가 어렵죠? 이 객관적으로 보는 게 어렵죠. 깊게 EPS를 객관적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3년 뒤에 얘가 PR이 시장에서 몇 배 정도로 형성될까 하는 그 감을 갖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능력 범위. 그러니까 이제 이 산업에 대한 이해, 이 기업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을 내가 이제 충분히 갖고 있는 게 일단 중요한 거고.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EPS 추정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두 번째로 적정 PR이 어느 정도 될까? 이거는 좀 감이에요.
이거는 올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제 내가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좀 강 같은, 이제 좀 뭐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적정 주가는 3년 후에 EPS에다가 적정 PR을 곱하면 적정 주가가 구해진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 이제 적정 주가를 구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보면, 이제 EPS를 구하기 위해 갖고, 먼저 첫 번째로 향후 3년간의 예상 매출액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상 매출액에 예상 영업이익률을 곱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해진 영업이익 곱하기 80% 한 거를 당기 순이익의 대용품으로 사용을 하고요. 3번에다가 곱하기 적정 PR을 곱하면은 적정 시가총액이 나오고, 시가총액을 이제 이 주가로 환산하는 게 이게 이제 비례식에 따라서 계산해 보면은 적정 시가총액을 현재 시가총액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곱하기 현재 주가를 하면은 3년 후에 적정 주가가 나옵니다. 다 좋네요. 예. 다 말씀을 이게 해주셔가지고. 다예요. 이게 프로세스에 다예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쉽다고 얘기해서 쉬운가 싶은데 돌아서면은, 저 새끼 또 사기쳤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상 이 공식을 보고 해본다고 해도 맨 처음에는 하나하나 어떤 숫자를 부여를 해야 될지 감이 정말 안 오실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그거를 어려워요. 이 대회업에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렇죠. 오늘. 예, 바로 오늘. 오늘부터 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렇죠. 이제 첫 번째 에코 프로그램을 하는데, 기본 베이스 이제 가정한 거를 갖고 한번 보여드리고, 다음 시간에 그 베이스 과정을 조금씩 변경을 하면은 적정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쭉 보여드리면서 이제 여러분한테 좀 자세하게 좀 다가갈 수 있게끔 이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출액 추정이 사실은 되게 막연해요. 그렇죠. 다른 산업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는 쉽다. 어떤 관점에서? 왜냐하면 여기 네. 이제 이게 가운데 계신 분이 권영수 부회장이거든요. 아, 네네네. 예. 권영수 부회장님이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 네. 그때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그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 대체적으로 3년 이후까지의 매출을 수주해서 장기적 예측이 가능하다. 수주를 발표를 한다고. 사전에. 사전에. 수주치를 IR에서 다 우리 수주 얼마만큼 받았으니까, 우리 수주 받은 물량이 얼마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런 게 없어. 다른 데는 다 예측해야 된다고. 삼양식품이 3년 뒤에 몇 개가 팔릴까? 고민해봐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3년 뒤에 수지 안 나와있다고. 그 소비자들이 불닭볶음 막 먹다가, 씨발, 이거 너무 매워서 못 먹겠나. 갈아타면 매출 급전직한다고. 근데 이거는 소비자들이 결정하는 게 3년치가 이미 다 수주 베이스, 수주돼 있고, 그게 납품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널리스트 미친 새끼들이, IR에서 다 발표한 숫자를 그냥 갖고 와갖고 그 매출을 그냥 하면 되는데, 지 맘대로 막 디스카운트를 한다고. 회사는 이렇게 발표했지만 난 30% 디스카운트 하겠다. 디스카운트 막 해, 지들 맘대로. 디스카운트 왜 하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그래, 되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가면 되는데.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인가요? 그러니까, 그거 미친 것들이라니까. 그래갖고 이제 내가 바인딩 계약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바인딩 계약이다. 백날 얘기하니까 바인딩 아니다. 무슨 바인딩이냐. 그거 따지고 이러다가 이제 요번에 올해 한 2, 4분기? 요때 이제 공장 씌었어요. 가동이. 그쵸. 예. 네. 가동 씌고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냐면 위약금 물어줬다고. 그러니까 매출은 줄었지만 위약금을 받아서 괜찮아. 위약금을 그러면은 몇천억 단위 받았다고. 가동률이 줄어든 만큼 이제 걔들이 물건 못 갖고 막.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았단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매출 파일을 계산해서. 예, 그죠? 예, 예. 네. 그러니까 매출 안 나가도 돈은 받아.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다고. 어차피 계약 관계가 이루어져 계약 관계 있으니까. 네. 그 최소 물량을 아마 보고를 할 거예요. 그 공시할 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공시할 때 이제 거래소에서 딱 꼼꼼하게 보고 이게 공시할 만하다. 오케이 공시하세요. 라고 얘기해야 공시가 되거든요. 네. 허황된 숫자를 공시를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바인딩 돼 있는 것만 공시를 한다고요. 그래서 바인딩 돼 있는 거 다 공시돼 있잖아.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 배터리도 거의 다 이제 그 지금 3년 뒤에 이제 몇 기가까지 완성될 거다 다 발표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매출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니까. 그걸 기본으로 해서 가면 되는데. 지들 마음대로 방에 막 세일 막 시켜. 그러니까 추정치가 실적 추정치가 님이 맨날 틀리지.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저희가 계산을 할 때 네. 미래 이제 캐파를 가지고 증설이 예정되어 있는 캐파를 가지고 이제 구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도 넣지 않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쥐도 마음대로 하니까. 근데 거기서 공장 가동을 멈추면은 그건 또 넣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쥐도 마음대로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입맛대로 하는 게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매도 쳐놓고 공매도 치는 애들의 입맛대로 그렇게 숫자를 조작한다고, 그거는. 그러면 안 돼. 그따구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맨날 욕 처먹지. 맞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에코프로 BM은 캐파가 지금 발표가 돼 있어요. 맞습니다. 예, 예. 22년 캐파가 12만 톤이고요. 27년 캐파가 71만 톤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요거 밸류에이션 할 때 27년 캐파 71만 톤 완성 시점을 제가 1년 임의로 당겼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혹시 근거가 있을까요? 조금씩 일정이 빨라지더라고요. 에코프로 BM이. 그 지금 증설 일정이 처음에 발표했던 거에 비해 갖고 좀 이제 조기 완공이 되더라고. 그건 저희 기업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시그널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IR 하시는 분들의 좀 이제 성향 같은 거. 이 기업은 좀 부풀려서 발표하냐, 네. 좀 보수적으로 발표하냐. 그럼 보수적으로 발표하는 애들은 좀 올려서 추정해야 되고, 부풀려서 발표하는 애들은 좀 깎아서 추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에코프로비움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해. 예. 그래서 이제 27년 71만 톤 완공된다고 얘기했지만, 내가 봐서는 26년 동안 1년 땡겨질 거다. 네. 예, 라고 보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되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이제 대표 주자가 테슬라죠. 어딜 가는 테슬라는 뭐 어김없이 일론 머스크. 어김없이 내가 그 새끼 살고야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야, 2030년 되면 걔가 2천만 대 만든다 그랬거든. 전기차. 그만 지금 쑥 들어갔잖아. 그렇죠. 2030년 2천만 대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한 2천만 대 좀 오반 것 같고, 한 1,000만 대는 될 것 같다.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밸류에이션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게 맞냐고 안 맞지. 어려 줄고 있구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 테슬라도 미래가치랑 이제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그러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것 같은데 왜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걸러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LG 그룹하고 에코프로 BM 그룹 같은 경우가 좀 축소해서 발표하는 경향이 있고요. 삼성은 좀 부풀려서 발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이다. 예. 보수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안 했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왜냐하면 삼성그룹은 이제 그 사장단 평가할 때 주가가 들어가. 그래서 주가를 띄워야 돼. 그러니까 좀 이제 IR 할 때도 좀 이제 그 뭐랄까 좀 부풀려서 얘기한다고. SK는 어떠냐면 지들 맘대로야. 주문 안 받이야. 뭐 예상할 수가 없는. 예상할 수 없어. 걔들은 얘기하고 지키는 게 잘 없어. 아, 그래요? 네. 어떨 때는 막 부풀려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깎아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SK온이 대표적으로 22년 연말에 BP 달성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24년 지금 2, 4분기인데 아직도 BP 달성을 못했다고 지금. 아직 무언가가 구체화된 그림이 많이 안 나와 있는 거죠. SK는 원래 신뢰가 없는 그룹이야, IR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다 무시하고 봐야 되고, 일단 그건 좀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네. 일단 뭐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6년에 71만 톤 완공될 걸로 이제 처음에 뭐 그렇게 이제 예상을 했는데, 요게 이제 한 1년 정도 늦춰져 갖고 이제 27년 71만 톤이 될 가능성도 지금은 좀 있어 보여요. 이제 포드 때문에 그런데, 포드 이제 원래 글로벌 SK 그 포드 공장 이제 1공장, 2공장 있는데, 1공장은 이제 정상 스케줄대로 완공을 하는데, 2공장은 한 1년 정도 늦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지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26년 71만 톤이 아니고 27년 71만 톤 정도 되는 걸로. 그러면 26년은 대략 한 60만 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숫자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바꾸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일단 이제 26년에 71만 톤 완공되는 걸로, 감안해서 하는 걸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2년에 이제 12만 톤 기준으로 매출액이 5조 3,600억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요 비례식으로 보면 이제 491% 증가하는 거거든요, 물량이. 이제, 양극재 가격이 그대로 라고 가정하고, 26년 되면은 그러면은 31조 7천억이 된다. 이제 그렇게 계산되겠죠? 그렇죠. 예. 다음. 근데 요게 이제 매출의 규모는, 아까 그거는 이제 이제 베이스 그대로 간다고 봤을 때고, 매출의 규모는 결국 광물 가격이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쵸. 예. 광물 가격에 따라서 떼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거는 리튬 가격입니다. 리튬 가격이 지금 많이 좀 다시 그렇습니다. 가라앉은 그렇습니다. 상황이죠. 요게 이제 2020년 초부터 지금 이제 최근까지 그래프를 제가 갖고 온 거예요.
보시면 2020년 초에 리튬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33.5위안이었습니다. 이게 22년 11월 달에 피크 찍을 때 581.5위안이었어요. 와, 엄청나게 진짜 상승을 했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딱 2년 만에 17배 오른 거예요. 리튬 가격이. 그래서 그때 고점 치고 그다음에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얼마냐? 6월 30일 기준으로 87위안이거든요. 그러니까 7분의 1만 오른 거예요. 그렇죠. 예. 변동성이 엄청 큰 거예요. 그죠. 변동성이 엄청 크기 때문에 양극재 가격도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업턴일 때는 이게 이제 리튬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늘어나니까 이게 매출 성장률이 폭발적이다가 반대로 이제 리튬 가격 7분 1토막 나면은 이제 매출이 반토막 나오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근데 이제 그 앞으로 그러면 리튬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향후 리튬 가격은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게 이제 엘버말 주가인데 엘버말이 지금 95.52달러 USD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밑에 재무제표를 제가 갖고 왔는데 보시면 분기 재무제표입니다. 분기 실적인데 23년 9월 30일 이제 3, 4분기에 영업이익이 1934억 적자가 났고요. 그 다음에 4, 4분기에 1조 1600억 적자가 났고요. 그 다음에 1, 4분기에 다시 2540억 적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엘버말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리튬 회사라고 그쵸. 보면 되거든요. 이제 엘버말이 저기 그 칠레 쪽의 리튬을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수출하는 그런 회사예요. 우리도 엘버말 리튬 많이 쓰거든요. 네. 이제 이 가장 큰 회사가 적자라는 얘기는 이 지금 현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얘는 파산을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공급을 줄이든지 하게 될 테니까 앞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쉽게 얘기해서 이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이 판매를 해도 사실 마진이 안 남다 보니까 적자 상태, 네. 예, 그렇죠. 적자 공급을? 상태, 그렇죠. 네. 공급을 줄여야 되니까 공급이 줄어들고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가격은 유지되기가 어려운 가격이다. 그래서 바닥 가격이라고 보는 거고요. 87.5위안은 네. 앞으로 상승세를 탈 거다. 그 다음에 상승세를 타게 되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이제 이게 분기가 3분기 연속 아마 2, 4분기까지 적자가 좀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럼 1년 연속 적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리튬 이제 광산 개발하고 하던 그 프로젝트들이 네. 스톱이 돼요. 아, 이게 지금 지속이 되면요? 지금 스톱되고 있어요. 오. 여기 있잖아. 블로토에서 24년 2월 20일 날 나온 기사를 보면은 배터리 광물 가격 하락세 때문에 대형 광산 프로젝트가 줄줄 중단이 되고 있다. 이게 지금 원인으로 꼽히는 게 수익성이 원인으로 아니, 그러니까 꼽히는 지금 엘버말이 적자니까. 네. 엘버말부터 보면 이제 엘버말이 그렇게 원가가 이제 뭐랄까 높은 회사가 아니거든요. 네. 예, 제일 큰 회사니까 얘가 기준 정도가 될 거라고. 그러면 이제 광산에 따라서 수익성이 높은 광산도 있고 낮은 광산도 있고 할 텐데 수익성이 지금 낮은 광산 같은 경우는 엄청난 적자 상태라고. 그럼 지금 적자 상태에서 문 닫고 있는데 여기에 신규 광산을 누가 투자를 하겠냐고. 이제 막 짓고 있다가 스톱 시켜버린다고. 뻔히 보이는 상황이 그렇죠, 있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그렇죠. 예, 이 가격에서는 당연히 광산 개발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 대형 광산 프로젝트가 줄줄이 중단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엘버말 입장에서는 감산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가격을 조금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그렇죠, 하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를 기준해서 보면은 삼성전자가 작년 23년 1사분기에 이제 엄청난 적자를 봤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 했죠? 감산에 돌입했죠. 네. 그다음 어떻게 됐죠? 주가가 올랐잖아요. 올라갔죠. 똑같다니까 이게 구조가.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수요 의해서 공급에 이게 있어요. 모든 그렇죠, 시장 가격은 그렇죠, 정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엘버말이 적자 상태가 지금 1년 정도 길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리튬 광산 막 개발하고 하는 프로젝트가 많이 엎어졌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그러면 리튬이 부족해질 거고 그러면 가격은 하늘 높이 올라가는. 전처럼 다시 폭발적인 그렇죠. 뭐 그런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정해서 지금 23년도 기준에서 이제 양극재 톤당 매출액이 한 5천억 정도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26년 되면 한 7천억 정도가 될 거다. 그러니까 훨씬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를 거다. 왜냐? 리튬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고 봐서. 그거는 이제 여기를 보면 됩니다. 이제 미국 생산자 엘버말이 이제 공급 위기가 2030년까지 있을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이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체계적이었고 7, 8년 동안은 꽤 빡빡하게 유지가 될 거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리튬 생산량 증가가 힘든 이유가 원자재 개발 프로젝트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인데 지난 2018에서 2020년 사이에
리튬 시장이 약세였어요. 그래서 21년 초에 33.5위안밖에 안 됐던 게 그런 거고요. 그렇죠. 2018년에 이제 움브레 무르트로 이제 3천억이라는 이제 아주 영가에 살 수 있었던 게 2018년, 2020년 리튬 시장 약세장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약세에 빠지면서 관련 프로젝트 상당수가 자초되거나 중단되는 데 속도가 지연됐다가 이게 최근에 이제 상승턴 할 때 다시 좀 꿈틀거렸다가 최근에 급락하면서 다시 또 이제 자초됐다는 거죠.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리튬이 이제 장기 공급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이제 되게 좀 많아지는. 그래서 이제 저는 26년에는 리튬 가격도 많이 오를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톤당 금액도 되게 높아질 거다. 해서 이제 7천억 잡았다는 거고요. 23년 톤당 매출액이 5천억이니까 거기에 비해서 한 40% 정도 증가한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프로덕트 믹스가 지금 개선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제 이 에코프로 BM의 이제 원래 처음에는 전동공구 쪽, 이제 양극재, 그 다음에 IT 쪽, 지금 휴대폰에도 소형전지 거기도 말씀하시는 내양재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런 건 단가 낮아요. 근데 이제 EV 쪽, 그러니까 전기차 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훨씬 좀 고가로 팔리기 때문에, 근데 프로덕트 믹스가 이제 저가의 전동공구나 IT 쪽 비중은 계속 축소되는 반면에 전기차 쪽은 이제 증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톤당 매출액을 7천억으로 잡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갖고 밸류에이션 해보면 26년까지 연평균 75%, 8.3배, 3배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라고 제가 해놓은 거고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21년부터 23년까지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기업, 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분기 실적까지 쭉 같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21년에 매출액이, 1조 4,856억이었고요. 22년에 5조 3,576억이잖아요. 네. 이때 한 해에 몇 프로가 올랐냐? 260% 올랐습니다. 오. 이게 두 가지 요소예요. 네. P가 올라가고 Q가 올라가고. 그쵸. PQ.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게 작년에 23년에 6조 9천억으로 매출 성장률이 29% 줄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22년도 여기 다시 보시면 22년도 피크 치고 23년 내내 리튬 가격이 떨어진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Q가 워낙 크게 증가해갖고 그래서 그나마 29%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24년은 지금 오히려 주는 걸로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4조 7천억 정도 지금 잡고 있는데 이게 지금 1, 4분기에 9,700억 매출 나왔고 2, 4분기는 한 9천억 정도 매출 찍힐 걸로 지금 이제 예도 중에서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제 하반기 쪽에는 다시 좀 증가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대략 1조 9천억 정도로 보면은 여기서 빼면은 이제 한 4분기, 4분기 1조 4천억씩 정도 나올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증권가 컨센서스도 이제 하반기에는 더욱더 개선이 될 거라고 그렇죠. 보고 있는 거네요. 증권가에서 지금 이제 다 공매도 세력하고 결탁해갖고 뭐 안 좋다고 쓰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쪽은 1조 4천억씩 나오는 거니까 분기당 이제 상반기보다는 명백하게 좋아진다라는 이제 매출 볼륨이 증가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지금 여기에는 이제 리튬 가격이 상승 턴한다는 가정은 제외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영업이익이. 그렇죠. 상승 턴하게 되면 또 이게 달라지는 거고. 그죠.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장 완공되는 스케줄에 따라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스케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22년 12만 톤에서 26년 71만 톤이 되면은 이게 이제 491% 증가하는 거고요. 네. 연으로 보면은 연 56%, 물량 기준 56% 성장하는 거고, 근데 여기다가 7천억을 톤당 곱하면 71만 톤에 7천억 곱하면은 매출이 50조 원이 나는 거예요. 총 매출이 50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 매출. 예. 근데 지금 보면 24년에 4조 7천억인데 2년 딱 지나갖고 26년에 50조 원이 가능하냐? 너무 황당하게 느껴지잖아요. 그쵸, 사실은. 2년 만에 이제 10배 증가하는 거니까. 네. 근데 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여기 보시면은 1년에 여기 260% 증가한 거잖아요. 이럴 수 있다니까요. 이게. 근데 여기서 리튬 값까지 상승이 나오면은 영업이익률 또한 더욱더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게 리튬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되게 이제 이 실적이라는 부분이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다는. 이제 Q는 고정되어 있지만 Q 자체가 이제 지금 크게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P까지 같이 이제 업이 되면 그러면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이제 이 여력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70조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한병화 26년에 매출 얼마인가 한번 봐보세요. 한병화 이 연구원이요? 연구원 리포트 거기 이제 추정해 놓은 거 있거든요. 26년 매출액을 12조. 12조, 약 12조 원. 12조.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기는 거죠. 아. 난 50조인데. 그러네요. 예. 50조인데. 12조면 4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가 차이가, 목표가 차이가 안 생길 수가 없어, 이러면. 근데 누구께 맞냐는 거지. 내게 맞을 거야. 내게 맞을 거야. 제가 뭐 의심의 눈초리로 작가님을 쳐다본 건 아니고요. 예. 그렇고, 그래서 이제 50조 원으로 보면은 22년 대비해서 833% 증가하는 거고, 이제 상승률이 75%가 된다. 이제 그런 거죠. 다음 보시면. 그 다음에 매출액을 계산했으니까 영업이익률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영업이익률은 12%로 예상한다. 여기 영업이익률 한번 보고 갑시다. 영업이익률이 에코프로비엠이 2021년에 7.74, 2022년에 7.11, 23년에 2.16, 24년에 2.33이 나와요. 네. 이제 영업이익률이 2.26, 2.33으로 떨어지는 거는 이게 이제 빠른 속도로 리튬 가격이 떨어지는 데 따른 그 이제 레깅 이펙트라고 하는 이제 재고자산 평가손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건 좀 뭐랄까 일시적인 상황이다. 그쵸. 라고 사실 봐야 되고요.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면은 대략 한 7%에서 한 8% 정도 선이었다는 거죠. 21년, 22년 기준에서 보면. 이게 이제 저는 개선될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뭐 뒤에 또 말씀드릴 테니까 12% 예상하는 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가불관계에서 계산돼요.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B2B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서로 협상해갖고 이제 우위에 있는 사람이 좀 많이 좀 더 챙겨줘 라고 얘기해서 더 챙겨주면은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거고, 그쵸. 야 너 좀 깎자 이러고 깎으면은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력이 누구한테 있냐 하는 부분인데, 에코프로비엠이 가불관계에서 갑이라는 거지. 글로벌 1위 업체로 가장 고품질의 양극재를 공급하는 회사고, 그 다음에 하이만간, LFP, NCMX 등 신규 제품도 지금 출시할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동시장이 그 2020년 요때 21년 요때 우리 장기 이익률 목표는 15%로 하겠다. 그죠. 회장님이 15% 하시겠다면 해야 돼. 쓰는 사람은 네. 방법이 없어. 그쵸. 맞춰드려야 15%를 한다고 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거 지금 공장을 계속 짓거든요. 공장 지어갖고 완공하고 바로 생산이 되는 게 아니고 수율 확보 기간이 필요해요. 그죠. 그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보통 얘기를 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최근에 막 그 LG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그 얼티엄 2공장 같은 경우는 한 달 만에 지금 90% 왔다는 거거든요. 그쵸. 엄청나게 예, 끌어올렸죠. 그건 진짜 어마무시한 거야. 깜짝 놀라는 거야, 우리도. 근데 옛날에 제가 이제 금양했을 때 얘기하는 건 한 1년 정도 보통 걸린다. 네. 이제 수율 잡는데. 그럼 1년 동안에는 영업이익률이 좋을 수가 없어요. 폐품이 많이 생기니까. 그게 그쵸. 다 불량품 처리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양극재도 1년까지는 안 걸리는데, 내가 그때 얘기 들었던 거는 한 6개월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공돼서 6개월 동안은 영업이익이 높을 수가 없어. 6개월 지나면은 정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지금 이게 7.7, 7.4, 7.74, 7.11이 이때 막 공장 지을 때이기 때문에 이때 영업이익률이 사실은 과소평가된 거다. 나중에 다 완공돼 갖고 26년 이렇게 돼서 좀 어느 정도 정상화 단계 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이 영업이익률보다 높아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한병화는 영업이익률 몇 프로 잡고 있냐 보시면 볼까요? 예. 지금 26년 기준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11조에 6천억이니까, 그죠? 그러면 한 5% 잡은 거죠. 아, 5%. 내가 아까 보고 왔어. 보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5% 정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 5%가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보시면은 21년에 7.74, 22년에 7.1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과거 수준만큼도 안 된다는 거잖아. 저게 다 의도가 담겨있는 밸류에이션이야. 그러니까 진짜 지금 추정이. 현재 영업이익을 가지고 하는 거네요. 예. 미래 거를 땡겨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런 게 다, 그러니까 숫자를 먼저 15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가정치를 그에 맞춰서 끼워 맞춘 거라고, 저게. 저런 걸 보고, 느껴야 돼. 이렇게 가정치를 이제 쟤들 여의도 입맛에 맞게 낮췄구나.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그렇죠. 컨센서스다. 예. 네. 그래서 3년을 갖고 가서 이제 내 예측하고, 그 다음에 한병 예측을 2개를 놓고, 내 예측 쪽이 맞으면 돈 버는 거고, 그죠. 한병 예측 쪽이 맞아도 돈 별로 잃지는 않아. 어차피 15만 원의 목표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이죠. 투자를 해볼 해보면 만하다. 그렇죠. 베팅을 해볼 만하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 이제 실적 추정하고 하는 거를 자꾸 해봐서 내가 가져야 네. 어떻게 되죠? 저런 새끼들은 안 속는다고. 본인의 관점을 더 확고하게 가져가면서 이게 이제 추정을 하는 네. 과정을 통해서 내 관점을 가지는 거라니까요. 이게 시청자분들도 좀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과거에는 이 작가님께서 뭐 근거 없이 그냥 적정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을 때 의심하는 부분들이 좀 많으셨을 거예요. 예, 근데 예. 오늘은 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의견이 들어갔다는 점은 명확하게 좀 알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기 나름의 관점이 있어야 돼요. 네네. 왜냐하면 니들이 돈 잃었다고 내가 안 물어주거든. 그쵸. 당신이 책임져야 되니까 책임지는 과정에 이런 이제 밸류에이션 하는 실적 추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캐파 증설 초기에 이게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공장을 지을 동안에 어떻게 되냐면 건설 중인 자산 항목으로 들어가서 다 자산이에요. 비용 처리가 안 되고 있다가 완공이 딱 되면 그때부터 감가상각이 들어가요. 근데 감가상각이 들어간 초기에는 제품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죠, 6개월 동안 안정화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담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낮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26년 되면 없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게 결국은 이제 수직 계열화. 에코프로 그룹의 가장 장점이 그 이제 클로즈 에코 루프 시스템. 클로즈 맞아. 클로즈 에코 루프 시스템이라는 그 에코프로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수직 계열화가 완성이 되면은 그만큼 원가상에서 타 업체 대비해서 우위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나 똑같은 이제 양극재니까 같은 품질이면 가격은 동일하게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BM은 싸게 만들어. 그러면은 포스코 퓨처엠이 뭐 7%, 8%, 저기 10% 이렇게 이제 영업이익이 날 때 에코프로 BM은 12% 나는 거죠. 내재화를 시킨 만큼 그만큼의 이 장점을 가져가고 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수직 계열 완성에 따른 원가 우위를 가진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보면 이제 BM하고 포스코 퓨처엠, LNF 세 개사를 20년, 21년, 22년, 23년 2, 4분기 이렇게 해서 제가 영업이익률을 쭉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에 비해서 항상 높아요. 이게 이제 오랜 기간 이렇게 쭉 유지가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에코프로 BM이 확실히 이제 이 원가상의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서 이제 뭐랄까 우위에 있다. 그래서 이제 곱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에코프로 BM 밸류에이션 해보면 이거는 뭐 이제 지금은 이제 리튬가가 막 떨어져 갖고 이제 이건 이 숫자는 안 맞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흐름을 보시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이 뭐죠 매년 71%씩 그냥 증가하는 걸로 그냥 곱하기 해서 한 거예요. 중요한 건 26년이니까 네네. 26년 돼서 매출액이 50조가 되고 영업이익률이 12%가 되면 영업이익은 6조가 되고요. 6조에다가 80% 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80% 곱하면 4조 8천억이다. 아, 이 PR을 계산 다시 해야 되겠네. 이제 주가 바뀌었으니까. 하여튼 4조 8천억이면 지금 이제 6월 30일 18만 3천원 기준에서 시총이 대략 한 17조 9천억, 한 18조 되거든요. 네. 18조 나누기 4조 8천억 하면은 한 5조 하면은 3배밖에 안 되겠네. 네. 대박이네. 그래서 26년 적정 시가총액은 이 4조 8천억을 이제 단기 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단기 순이에다가 PR을 몇 배 줄 거냐? 36배 줬습니다. 멀티플 36배. 예. 근데 여기서 36배에 대한 관점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네. 네이버, 카카오 이런 대표적인 그 옛날에 이제 게임주 잘 나갈 때 게임주 네. 이런 애들이 보통 PR 30배 받아요. 아, 프리미엄을 받을 때. 예, 네. 예.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이 대략 한 30배 받거든요. 26년을 기준에서 보면 26년이 이제 2차 전지가 아직도 성장하는 단계예요. 30년, 35년까지 계속해서 가니까. 그래서 30배 정도는 평균적으로 받아도 무방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업종에서 1등 하는 기업은 프리미엄 받거든요. 그렇죠. 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PR이 높아요. 예. 하이브가 JYP나 이제 S&P에서 PR이 높아요. 이 업계 1위에 대한 업계 프리미엄이라는 게 프리미엄. 있으니까요. 예, 예. 네. 그래서 한 20% 보통 주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30에서 20%를 주니까 36배. 36배. 예, 예. 그래서 4조 8천억 곱하기 36배를 하면은 172조 8천억이 되고요. 그럼 적정 주가는 이제 이 172조 8천억을 현재 시총으로 일단 나눠요. 네. 네. 예. 172조 8천억을 나누기 17조 9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재 주가를 곱해요. 아, 시총 오를 것만큼 예, 현재 예, 주가에. 예. 네. 하면은
요게 이제 177만 원. 주가가. 주가가. 그죠. 3년 뒤에 적정 주가는 177만 원입니다. 네. 지금 현재 주가는 183만 원이니까 177만 원까지 올라가려면 얼마가 올라가야 되냐? 177 나누기 18만 3천 83,000원. 요게 867이라는 거죠. 상승률. 상승률이 연 113%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왜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잠깐 채팅 보니까 졸리다는 말도 있고 욕 한 번 해달라는 말도 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주목하시면서 작가님 계속 졸지 말고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저기 계산기 하고 저 뭐야 이거 필기 메모해갖고 해보라고 좀 제발 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딱 177만 원에 다들 꽂혀 계실 것 같거든요. 앞에 저희가 1시간 동안 떠든 게 없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요거는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은 약간 좀 뭐랄까 너무 좀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긍정적인 면은 조금 감안해서 네. 조금 조정을 하면 그러면은 밸류시 어떻게 변하냐.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뭔가 좀 견해를 말씀을 드려볼까 했는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여기서 네. 딱 예, 여기서 스톱하고 네. 이제 디테일하게 변경되는 거, 이제 가정치를 달리줬을 때 그죠. 어떻게 바뀌는지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라이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작가님께서 이제 변화되는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아닌 뭐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러한 기업들을 8대 기업들을 하나씩 풀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데이업 라이브도 꼭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익혀야 돼요. 책에 보고 봤는데 이러면 안 돼. 몇 개 돼야 돼. 몇 개 돼야 되고 어떤 숫자를 넣는지를 고민해야 된다고요. 다음 시간에 그 고민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작가님 근데 그런 말씀하시는 와중에 제가 채팅 하나 좀 읽어봐도 될까요? 예. 계산 틀렸음 1억 예. 갑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가가 1억이 간다는 뜻인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좋을 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옛날에 에코프로 그때 150만 원 갈 때 막 종토번 가면 500 간다, 1000만 간다 막 그랬어요. 주가가 상승하라면 사실 우리도 그래. 무서워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 그러면 안 된다고. 올라갔을 때 막 용기 내고, 떨어졌을 때 용기를 내고, 올라갈 때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 거꾸로야. 지 계좌가 맨날 빨간색 이제 축축 올라오면은 막 그쵸. 기고만장이 돼가지고, 지가 막 주식 천재 된 것 같고, 막 떨어지면 또 의기소침해갖고, 나 주식 안 맞나 봐. 주식 하길 잘못했어. 예금이나 했고, 막. 그런 생각하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는 원천이 이제 기업이나 전략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등락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댓글 하나를 또 제가 봤는데 예. 이 방송 특별대우 하듯이 썰 다 풀어주시네라고 지금 작성을 해주셨는데 특별대우 하고 있습니다. 특별대우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보고 알자고. 이게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저희 프로그램이 아니라 작가님이 주도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작가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지금 이 직구직설은요, 여러분들. 시간 다 되지 않았나요? 네, 예, 시간이 끝나가지고. 그만하고 이제 2주 있다가 또 해야 되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맞습니다. 마지막 인사 남겨주시면서 마무리하시죠. 오늘 진짜 돈 되는 정보 이제 많이 알려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돈 되는 정보는 여기 대기업에서 제가 이제 주로 말씀 많이 드릴 거니까 가서 이제 돈 많이 버시기 이제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박순혁의 직구직설 2회차 라이브 이렇게 마무리되었는데 부족한 게 좀 많았지만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이 작가님 옆에서 좀 방송을 잘 재밌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